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조금씩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내일도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풍이 강하게 불어 들어오면서 동해안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낮은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도 산간 지방에는 주로 눈이 내리면서 2에서 7cm 정도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그런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 북쪽으로 약한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일부 중부지방에는 산발적으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먼지와 안개 때문에 시야가 좋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또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 지방은 새벽 한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동풍이 불어 들어오는 동해안 지방으로는 내일 오전까지 비나 눈이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5도, 부산이 11도, 전주, 광주가 9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북한 지방은 강계가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아침에는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4도, 청주 대전이 16도, 전주가 19도, 부산은 16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해 포근하겠고, 북한 역시 함흥이 7도, 평양이 10도 등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지금 남해 동부와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농촌진흥청의 심교문 연구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기후변화생태과 농업연구관 심교문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는 일주일 만에 다시 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간 기상특보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남해 동부와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충남 서해안과 전라북도 서해안, 그리고 충청북도 내륙, 영남 해안 지방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동해안 지방에는 비가 내리면서 영동 지방의 건조특보는 해제가 됐지만 여전히 영남과 전라남도 동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불조심에 계속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우리가 날씨를 말할 때 흔히 변화무쌍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곤 합니다. 그만큼 순간순간 변하는 기상정보를 시시각각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 옛날에는 하늘을 직접 살피거나 동물의 움직임을 보면서 날씨를 우리가 짐작했었는데요. 그러다 전문적인 장치들이 개발되면서 날씨 상황을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조선 세종대왕 때 개발된 측우기와 신라 성도여왕 때 개발된 첨성대 등이 그런 발명품입니다. 그렇게 현대로 접어들면서 장비들이 진화하고 첨단화되면서 보다 정교한 기상 예측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린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통해서 농장 단위로 기상 상황을 아주 정교하게 예측할 수 있고 또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서 각 농장에 맞는 기상 정보를 제공받고 또 기상재해를 예측해서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서 주로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요즘 가수 농가에 있어서 가장 관심이 가는 거는 아마 단연코 개화 시기일 텐데요. 네.
농업기상재해 조경보 시스템에서는 기상과 재해뿐만 아니라 그 농장 단위로 그 과수의 개화 시기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농업기상재해 조경보 시스템 화면에서 남원을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영농 달력을 클릭해 보면 각종 작물의 생육 단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복숭아의 개화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숭아 산지인 전라북도 남원의 궁금한 농장을 클릭하고 달력을 이동해 보면 바라기에 있던 그래프가 개화기로 변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전북 남원에 위치한 이 농장의 복숭아 꽃 개화 시기는 3월 31일에 시작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를 보니까 아주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농가에서는 참고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영농과 날씨 오늘 방송 내용을 미리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기상재해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그만큼 대비를 꼼꼼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측이 대비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4월의 기상재해 예측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분석이 가능합니까? 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지나간 계절의 기상 패턴을 분석하여 다가올 계절의 기상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즉 최근 10년간 겨울철의 기온과 강수량 그리고 일조 시간의 경과 패턴을 분석해서 그 금년과 가장 유사한 과거의 연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겨울이었죠. 2018년도에서 2019년도의 겨울 날씨는 그동안 과거에 어떤 연도와 가장 유사했는지 분석 결과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난 10년간 겨울철의 기상 패턴을 분석해서 기상 요소별로 올해의 지난 겨울철과 가장 유사한 두 해를 선정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14년과 2009년, 10년 겨울철의 기상 패턴과 올해의 겨울철 기상이 상당히 유사했는데요. 12월 상순에는 3 내지 4도의 분포를 보였고 기온이 떨어지는 12월 하순에는 영하 1도가 채 안 되는 그런 비슷한 기온 패턴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2월 하순에는 5.4도와 4.8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연도별 강수량을 분석해 보면 지난 겨울철의 강수량은 2013년, 14년과 2011년, 12년 겨울철 강수 패턴과 유사했습니다. 특히 강수량이 많아지는 12월 상순, 강수량이 줄어드는 12월 하순, 2월 상순에 큰 폭으로 강수량이 느는 것까지 2013, 14년과의 겨울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조 시간을 분석해 보면 지난 겨울철 일조 시간은 2013, 14년과 2010, 11년 겨울철 일조 시간 패턴과 유사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지난 겨울철 기상은 2013, 14년 겨울철 기상 패턴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네, 기온, 강수량, 일조 시간에서 이번 겨울과 유사한 기상 패턴을 보였던 연도가 바로 2013년도에서 2014년도였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도의 봄철 기상 상황을 분석해 보면 어느 정도 지금 다가올 봄철 날씨를 전망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금년의 경과 기상 패턴과 아주 유사한 2014년의 봄철의 기상과 재해 상황을 우리가 분석하고 미리 대비한다면 피해 예방이 아주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2014년도 봄에 어떤 기상재해가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014년도 봄의 기상재해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는데요. 서리를 포함한 저온과 우박 피해가 있었습니다. 먼저 저온 피해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4월 5일과 6일에 걸쳐서 경기, 세종, 충남, 충북, 경북 지역에 이르기까지 가수 저온 피해가 있었습니다. 2014년 역시 봄철 이상고온으로 꽃피는 시기가 평년보다 보름 가까이 빠른 상황에서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져 과수 꽃눈이 얼어붙는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경기 1353헥타르, 충남 1018헥타르 등 전국적으로 3498헥타르의 농경지에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저온 피해를 입혔던 2014년도 4월의 평균 최저 기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2014년도 4월의 최저 기온 그래프입니다. 빨간색이 최근 30년 동안의 평균 최저 기온을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 며칠을 제외하고는 평균 기온보다는 위쪽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연두색 선인데요. 바로 표준 편차값입니다. 그러니까 저 연두색 선을 내려가면 저온 피해의 위험이 있는 건데요. 앞서 확인했던 4월 5일과 6일 파란 그래프가 뚝 떨어졌고 5월에도 6일과 7일에도 크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과 같이 지난 2014년도에 4월과 5월에 기온이 아주 큰 폭으로 떨어졌었는데요. 아마도 이때 피해가 아주 컸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4월 초에 잠깐 기온이 떨어졌지만 그 이후 4월 내내 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다가 5월 6일과 7일에 대관령에서는 눈이 내리는 등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이때는 저온과 더불어 서리 피해도 함께 발생했습니다. 특히 정남 보성의 산지와 저지대에서는 이때 발생한 늑서리로 인해서 녹차밭에서 녹차잎이 탈색되는 등 저온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네. 2014년도뿐만이 아니라 매년 봄철에는 이상 저온으로 인한 피해가 있어 왔는데요.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최근 10년간의 봄철 저온 발생 일수입니다. 최근 10년간 평균을 내봤더니 매년 10.7회가 발생을 했는데요. 저온 발생 일수가 가장 많았던 것은 2011년도였습니다. 무려 22번이나 기온이 가장 크게 떨어졌는데 이후에는 2013년도에 13번, 2015년도에는 9번, 작년에는 4번으로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니까요. 매년 저온 발생 일수는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은 왜일까요? 사실 예년에 비해서 저온 발생 일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겨울철과 봄철의 기온이 높아지면서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수의 내동성이 떨어져서 그 과수의 저온 피해는 오히려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겨울과 3월 역시 평년에 비해서 기온이 높아서 그 과수 개화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상되는데요. 저온 피해에 아주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기에 특히 저온 피해에 대비를 해야 되는 작물이 있다면 좀 짚어주세요. 봄철 특히 4월에 저온 피해가 우려되는 작물 위주로 저온 피해 양상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수의 경우 사과배, 복숭아들의 개화 시기와 맞물리면서 수정 불량과 낙과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하고요. 마늘, 양파 등은 야간에 저온이 지속되면 수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박, 토마토 등의 시설 채소의 경우는 저온 피해를 입으면 착과율이 낮아지고 병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삼의 경우는 줄기 부러짐, 잎마름, 시드름 등은 물론 잿빛 곰팡이병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봄철의 저온 피해는 수확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작물별로 피해 예방과 사후 조치가 조금씩 다른데요.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수의 경우에는 저온이 예측될 때 가수원 내 온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살수나 송풍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가수가 저온 피해를 입었다면 조기에 인공수분을 실시해 결실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보온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부지포, 비닐을 활용한 보온과 가온에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요소비료 영면 살표와 병해충 반제에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삼은 걷어둔 해가림망과 방풍 울타리를 설치해 온도 상승에 따른 조기 출하를 억제하여 냉해 방지에 주력해야 합니다. 만약 저온 피해를 입었다면 습해를 예방하고 병해충을 방지해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저온 피해에 대비해야 되는 복숭아 산지 중 한 곳이죠.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 신둔면, 호범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겨울과 기상 상황이 비슷했던 지난 2014년도의 봄 날씨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기상청은 이번 4월 날씨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 목요일에 기상청에서 발표한 4월 기온 전망을 통해서 한번 예측해 봤습니다. 4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다고 밝혔는데요. 4월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최근 봄철의 기온은 온난화의 영향으로 4, 5, 6월 모두 뚜렷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높은 기온으로 봄꽃의 개화 일수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앞서 확인한 대로 일시적인 상층 한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을 때가 있으니 농작물의 저온 피해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1, 2, 3월 모두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는데요. 다가오는 4월도 평년보다는 조금 따뜻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4월의 강수량은 어떨지도 전망해 주시죠. 네, 이번 달 즉 3월 현재까지는 강수량이 31.3mm로서 평년보다 비가 적게 내렸는데요. 4월 강수량을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평년 기준 4월의 강수량은 56mm에서 89mm 정도인데요. 올 4월의 강수량은 이 평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가뭄 피해 우려는 다소 적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과거 4월 강수량의 특징을 살펴보면 저기압의 영향으로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리는 날도 있기 때문에 호우 피해에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앞서 분석한 대로 올해와 기상 상황이 가장 비슷한 2014년 4월을 살펴보면 27, 29일에 걸쳐서 동해안 지방에서 4월 강수량으로는 가장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봄철 불청객이죠. 우박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 10년간의 우박 발생 빈도를 분석해 보셨다고요. 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우박이 발생한 횟수는 총 31회였고요. 그러면 매년 3회 정도씩 우박이 발생했는데요. 최근 우박 발생일을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우박 피해가 발생한 건 작년 5월 말일입니다. 대구, 울산, 충북, 경북 지역에서 지름 0.2에서 1cm 정도 크기의 우박이 강한 돌풍과 함께 떨어져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17년에도 무려 10차례나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는데요. 모두 4, 5, 6월에 발생했는데 지역도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전국에서 발생해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과 가장 유사한 2014년을 살펴보면 세 번의 우박 피해가 있었는데요. 5월에 한 차례, 6월에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골프공 크기의 우박이 내려 사과, 배, 고추 등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네, 우박은 주로 5월과 6월에 많이 발생하지만 4월에도 종종 발생을 하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우박은 기상재해 중에서도 가장 대비가 하기 힘든 재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박은 좁은 지역에서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기상 현상으로 안타깝지만 현재의 기술로서는 사전에 우박 발생 지역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반면에 우박은 얼음 형태의 곡체 상태에서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박이 클수록 낙하 속도가 빠르고 무게가 가중되어 아주 커다란 피해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도 피해를 조금이나마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사실 우박은 예측이 어려워서 사전에 방지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박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에서의
가수에는 그 농작물 그 재배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가수에서는 그 그물망을 이용하고 노지 채소는 부지포 등을 피복해서 피해 방지가 가능하나 다만 그 광 차단에 따른 그 생육 부진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박에 의해서 상처가 난 곳에는 병해 등 2차 피해가 유발되므로 상처 부위의 병 감염을 방지하고 작물의 활력 증진을 위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지난해에 우박 피해가 있었던 사과 산지죠. 경북 안동시 기란면, 예안면, 임하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4월 날씨 전망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방송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주신 연구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오전까지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조금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